1년에 한국에서는 약 2만 9천 명의 새로운 폐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암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다른 어떤 암보다 높은 전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암, 막연히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폐암의 치료와 폐암의 발생 원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칠곡 경북대병원 호흡기내과 최선아입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폐암이 진단이 되고 나서 항암 화학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기 폐암의 1년 생존율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폐암 치료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전체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의 향상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폐암은 기관지나 폐의 실질에 발생하는 신생물을 의미합니다. 폐암의 원인은 여러분 가장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이외에도 실내 여러 가지 오염물질, 라돈가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양, 덩어리, 종괴 이것들은 모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폐에 생긴 덩어리의 크기가 3cm 이상이라면 종괴라고 하게 되고요. 그 이하의 경우에는 결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종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폐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들도 폐의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적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암은 전염되거나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전염이 된다라고 할 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질병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폐암의 원인에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것과 유전적 질환이라는 것은 다른 말인데요. 폐암의 취약성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 폐암 자체는 대를 건너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폐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 폐암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전체의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일찍부터 금연을 하시고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흡연과 연관된 폐암뿐만 아니라 비흡연가에 대한 폐암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폐암의 원인 중 30% 정도는 흡연과 연관이 없는 폐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들 중 가장 흔한 것은 실내 공기 오염, 라돈가스의 노출, 직업적인 원인에 의한 여러 가지 분진 물질의 노출,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과거 결핵이나 다른 폐 질환으로 인한 폐에 있는 상처 같은 것들도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폐암 발생에 연관이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를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지나야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은 지 30년이 지나더라도 비흡연자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는 어떤 원인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폐암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흡연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청소년 흡연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이런 니코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의 중독이 더 빨리 야기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흡연을 접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여러 가지 작은 분진 물질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에서의 어떤 물질을 태우는 것, 그리고 자동차 매연 것들이 많은 원인이 되고 미세먼지 자체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어서 WHO 국제건강기구에서는 이것을 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1등급 위해 물질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크기가 큰 먼지는 코털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폐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상기도를 거쳐서 폐를 거쳐서 폐 실질에 다다르게 되고 이렇게 폐 실질에 다다른 초미세먼지는 폐에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초미세먼지의 노출은 폐의 용적을
폐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20살이 되어서 폐의 성장이 멈추었을 때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폐의 발육이 떨어지더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의 미세먼지의 노출은 폐의 성장뿐만 아니라 폐암 발생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유해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노출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기저 폐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폐암 검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흡연력이 있고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국가 폐암 검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흡연력이 많을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 폐암 검진을 위해서 로우 도즈 CT,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양 표지자 검사를 혈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폐암 검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스크리닝 방법으로 아직은 추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암은 우리에게 당황스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진단이 되게 된다면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을 공부를 하시고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은 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정보 속에 다른 광고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암이 진단되거나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주치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치료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7구 경북대학교 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